문제는 일어난다. 문제는 일어난다. 종종 일어난다. 만약 외래종이 갑자기 유입된다면 생태계에. 그래서 arise 체크하고 rise랑 똑같거든요. rise 자동사죠. raise는 타동사고, 그쵸? rise는 자동사인데 arise는 이제 방향성이 일어나는 거고 rise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조건이 있었잖아. 외래종이 이 x가 바깥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뭐 수출할 때도 이 x 쓰죠. 출고할 때도 이 x 쓰고 외래종이 갑자기 도입된다면 생태계에 그 다음 영국의 붉은색과 회색의 다람쥐는 제공한다. 명백한 예시를. 그럼 이제 주제가 아까 네모칸이라는 거지. 예시가 나왔다는 거 이미 주제가 나왔기 때문에 회색 다람쥐가 도착했을 때 미국으로부터 도착했을 때 1870년대에 두 다람쥐의 종류를 싸웠다. 같은 음식과 서식지를 차지하기 위해 소종 빨간색 위치가 뭐죠? 계속적인 뭘 받아주고 있죠? 앞문장? 전체죠? 현관 받침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The gray arrived from America in 1870s. Both squirrel species compete for the same food habitat. 같은 음식과 같은 서식지를 가지고 경쟁해야 했다는 사실이 앞문장 전체가 and it으로 해주면 되겠죠. and it으로 해주면 되겠죠. 위치 밑에다가 놓았습니다. 토착의 빨간 다람쥐 개체수를 pressure 한번 찾아볼게요. 무슨 뜻일까요? 그래서 네이버에 찾아봅시다. under pressure. pressure가 이제 뭐겠어요? 3번에 되겠죠. 압박감을 느끼게 하다가 되겠죠. C에서 Gray can also live 살 수 있었습니다가 됐거든요. 그럼 C가 먼저겠어요? A가 먼저겠어요? A가 먼저겠죠. 왜냐면 그레이에 대한 설명이 없죠. 그레이는 또한 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레이에 대한 설명이 없죠. 그레이는 뭐입니다. 그리고 그레이는 또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레이에 대한 설명이 없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 나가서 엣지 찾아보세요. 이거 어휘 문제로 나올 수 있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엣지가 뭐예요? 모서리 이런 뜻이 있죠. 근데 이제 모서리 하면 뭔가 안 좋은 것 같단 말이야. 뭐 모서리에 있다라는 게. 근데 이거 반대로 생각해. 모서리가 이제 이쪽 끝일 때는 안 좋지만 내가 이렇게 봤을 때는 모서리가 가장 뭐겠어요? 위쪽에 있는 거기 때문에 맨 위에 있는 뭐라고 무슨 뜻이 있어요? 4번이죠. 우위가 되겠죠. 우위. 근데 위로 올려서 1번부터 다 적어놓으세요. 1번에 가장자리 모서리 뜻 있고 날도 있죠. sharp edge 하면은. 그 다음에 3번의 위기를 이제 찾아보세요. 밑에 예문으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They had brought the country to the edge of the disaster니까 국가를 재난의 위기, 재난의 모서리가 아니라 재난의 위기로 몰고 들어갔다 이런 뜻도 있고 그 다음 competitive edge는 뭐다? 여기서는 경쟁적인 우위 이런 뜻이 되겠죠. 회색 다람쥐는 우위를 가지고 있었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점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겠죠. 그쵸? because 끊어주고 이것이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쉽다는 이것은 가능하다. 예를 들면 be able to 뭐가 가능하다? 그런 것이 덜 익은 도토리를 그래서 우리가 사과 같은 게 그린이면 아직 안 익은 거잖아요. 덜 익은 도토리를 먹을 수 있었고 에이콘 반면에 붉은색 다람쥐는 mature 뭐겠어? mature 소화할 수 있어. 성숙한이니까 다 익은 도토리를 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같은 지역 안에서 숲 그래서 숲의 같은 지역 안에서 회색 다람쥐는 파괴시킬 수 있었다. 음식의 공급을 왜 그러겠어요? 나이야? 음식의 공급을 파괴시킨다는 말이 뭐죠? 이렇게 해주면 다 먹어버렸다는 거죠. before 뭐 하기 전에? 붉은색 다람쥐가 한 입을 먹기도 전에. 그럼 여기서는 그레이에 대한 우위가 1번이고 그 다음 C에서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C가 되겠죠. 그레이는 또한 살 수 있었다. 더 밀집해서 그쵸 끝났어요. 하나 밀집해서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어디에서? 다양한 서식지에서 이렇게입니다. 하나는 부사로 받아줬고 하나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로 받아줬어요. 그 다음 그래서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완료죠. 현재 완료 체크해 놓으세요.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더 쉽게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언제? when 끊어주고 산림이 파괴되었을 때. 왜냐하면 파괴됐다는 건 공간이 없다는 거잖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밀집돼서 살 수 있었고 더 다양한 서식지에 살 수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붉은색 다람쥐는 과거 국가를
멸종위기에 가까워졌습니다. 어디에서? 영국에서. 채빈이 나갈게요. 38번. 반면에 농부들은 농부들은 살 수 있었다. 같은 장소에. 2열 F2 2열가 뭐야? 그리고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어린아이들을 보내는 것은 트랜스포트 뭐죠? 뭘 걱정할 필요가 없었어. 이동시키는 것에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아이들은 먼 거리로, 여기서 long distance는 부사입니다. 먼 거리로 이동시키는 것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힌트가 온디아들 핸드죠. 이거 내가 모의고사 봤다면 온디아들 핸드 주면 땡큐다, 대박이다 하죠. 농부들은 뭐 할 수 있었어? 같은 지역에 살 수 있었고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니까. 그 앞에는 뭔가 이제 같은 장소에 살지 않고 걱정을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고, 그리고 이 문장 뒤에는 어떻게 뭐 때문에 같은 장소에 살게 됐는지, 뭐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었는지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가 나오면 거기에 집어넣어주면 되겠죠. 그 다음 동물을 기르는 것은 강요했다. 사람들이 한 곳에 머물도록. 왜 그러겠어? 내가 고구마를 키운다고 해봐. 근데 그걸 놔두고 내가 어디 잠깐 뭐 1년 동안 나가 있으면 안 되잖아. 뭐 물도 줘야 되고 비료도 줘야 되고 뭐도 줘야 되고 계속 돌봐야 되기 때문에 force 벨표 쳐넣으면 되겠죠. 목적격 부호에 뭐 들어가? 투부정사 들어가는 애들이잖아. people, 그쵸? stay in one place, 그쵸? 수렵 채집꾼들은 전형적으로 빈번히 움직였다. 그리고 그들은 운반할 수 있었어야 한다. 모든 그들의 소유물들을 그들과 함께 every time whenever이 되겠죠. when 써도 되고 뭐 할 때마다 그들이 움직일 때마다 나도 가면 안 되잖아. 뭐 천막이라든지 내가 뭐 식기라든지 이런 거 다 가져가야 됐었겠죠. 특히 엄마들은 운반해야 했다. 그들의 어린아이들. 머릿속에 생각해줘. 아까 농부들은 운반할 필요가 없었다 그랬잖아. 근데 여기서는 이제 특히 엄마들이 그들의 아이들을 데려가야 됐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2번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거기에 대한 결과로 수렵 채집꾼들의 엄마들은 2번 뒤에 수렵치진 엄마들은 오직 한 아이만 가질 수 있었다. every 뒤에 years가 들어갔죠. 그럼 every 다음에 원래 단수 취급이야. every student. 근데 years가 들어갔다는 건 모든이란 뜻이 아니겠지. 여기서 every 뒤에 복수명사가 들어갔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네, 마다 이런 뜻이죠. 뭐야? 4년마다 혹은 뭐 그 이상. 그러니까 아이를 자주 낳을 수가 없어요. 4년마다 낳던가 혹은 그 이상을 낳던가 그 이상을 두고 기간을 두고 낳던가. 그래서 뒤에 나왔잖아. 분사구문하면서 그들의 선생의 거리를 두면서. 그래서 스페이싱 분사구문 so that 밑줄 쳐놓고 부사절의 뭐죠? 시간, 조건, 양보, 이유, 대조, 목적, 결과 중에 목적이죠. 뭐뭐 하기 위해서 그들이 절대 운반하지 않기 위해서 한 아이보다 더 많은 것을 그 시간 한 번에 한 하나보다 많은 아이들을 이동시키지 않기 위해서 거리를 두면서 시간을 두면서 4년 혹은 그 이상의 아이를 하나만 가졌다는 거죠. 한 곳에 정착한 사회는 가능했다. 그들의 탄생 간격을 줄이는 것을 4년에서 대략 2년으로. 어떤 소사이티가 대주격관계 대명사죠. 동사 어디 있어요? 월. 한 장소에 정착한 사회는 그들의 탄생 주기, 인터벌스 주기, 간격을 줄일 수 있었죠. 4년에서 대략 어디까지? 2년으로 from A to B가 되겠죠. 그 다음 이것은 의미했다. 무슨 절이야 돼? 명사절. 뭐를 의미했다죠? 뒷문장 완벽하겠죠? 각각의 여자들이 가지는 것이 가능했다. 그녀의 수렵 채집인 상대보다 더 많은 그쵸. 수렵 채집인의 마들보다, 우먼보다 뭐 할 수 있었다? 이치 우먼 could have more children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 위치 해놓고 앞문장 전체가 되겠죠. 인턴 없어도 되죠. 결국에 이것은 앞문장 전체는 어떤 결과를 낳았다? 빠른 위치 뒤에 리절트 체크해서 주격관계 대명사죠. 위치가 인턴 혹시 헷갈릴까봐 버려도 된다는 거야. 결국에 이런 뜻이고
이것은 어떤 결과를 낳았다? 빠른 인구 성장을 낳았습니다. 어몽 끊어주고 뭐 사이에? 농업 커뮤니티 사이에 이 증가한 인구수는 이점이 되었다. 농업의 사회에. 왜냐하면 농업은 요구했기 때문이다. 많은 양의 인간 노동을. 그래서 그 인원수가 많으면 좋죠. 고구마를 같이 따면 좋잖아. 자식들하고. 네모칸 한번 봐볼게. 어디 들어가면 되지? 3번. 맞나요? 이유가 뭐죠? 앞에서는 뭐였어? 그들이 한 명 이상을 데려갈 필요가 없게끔 하기 위해서 간격을 두면서 4년 혹은 그 이상의 어제 한 명의 아이를 가졌다는데 갑자기 뒤에서 뭐 할 수 있었다? 탄생의 간격을 줄일 수 있었다 들어갔죠. 그렇기 때문에 몇 번 들어가야 된다? 3번에 들어가야 된다. 이제 농부들 이야기 들어가죠. 농부들은 이제 같은 장소에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아이를 먼 거리로 이동시킬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그래서 사회인데 어떤 사회를 말하겠어요? 이 파머스들이 결국에 정착하는 사회가 되겠죠. 한 장소에 정착하는 사회.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 하나 더 하고 그 다음 별이가 40번부터 할게요. 대조적으로 가장 긴 인연과 함께한 새들 그리고 그들의 부모님과 함께 이주하는 이러한 새들은 그쵸. birds를 받아주고 있으니까 도우즈가 되겠죠. 결국에는 긴 유년 시절을 가진 새들 그리고 부모와 함께 이주한 새들은 동사가 여기 있죠. tend to 가장 효과적인 이주 방식을 가지는 경향이 있다. 요것도 by comparison이니까 이거 땡큐야. 비교했을 때니까 그 A랑 비교했을 때 지금 B를 말하겠잖아. longest childhood를 가진 엄마랑 아빠랑 같이 이주한 새들은 tend to have 더 효율적인 이주 경로를 가질 수 있었다. 그러니까 뭐겠어? 앞에서는 그런 유년 시절이었거나 아니면 엄마 아빠랑 같이 안 했거나 뭐 이렇게 되겠죠? 어린 시절을 보내는 것은 동물들이 그들의 뭐로써? 어린아이로서 그쵸. 서영아 어린 아이로서지. 아이로서 시간을 보내는 것은 그들의 환경에 대해 배우는 것을 허락한다. 언로 몇 형식이죠? 5형식 목적격 보에 뭐 들어가? 투부정사 들어가죠. 공용기 없이는 동물들은 의존해야 한다. 더 많은 하드웨어에. 하드웨어가 뭔데요? 하드웨어가 여기서 함축하는 게 뭐겠어? 유추해 볼 수 있지 않나요? 내가 그 유년기가 아예 없거나 아까 엄마 아빠가 예를 들어서 같이 하지 않은 새들도 이주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럼 태어나자마자 내가 뭘 해야 돼? 움직이거나 해야 됐던 애들은 어디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하드웨어에 의존한다는 말이 뭐겠어? 여기서는 이것보다 타고난 것이라고 했는데 타고난 것에 의존할 수밖에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머릿속에 이제 어떻게 이렇게 유전이 되거나 아니면 빌트인 이미 내재되어 있던 것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가지고 결국엔 뭐겠어? 배우지 않기 때문에 융통성이 덜하더라라는 거죠. 그 다음 우주하는 새 종들 사이에 에서 도우주 뒤에서 데카를 열어주고 알면서 태어난 어떻게 언제 그리고 어디서 이주해야 할지 알면서 태어난 이런 이주하는 그럼 아까 전에 이게 뭐겠어? 이게 함축이면 내가 아까 하드웨어라는 게 추측할 수 있다 그랬잖아. 그럼 여기 어떤 새들을 말하겠어요? or born, 태어났어요. 노잉 앞에서 끊어줘야겠죠. 왜냐면 분사구문이니까 태어났는데 뭐 하면서? 노잉 앞에서 끊어주고 알면서 근데 뭘 알아? 어떻게, 언제, 어디로 이주해야 될지 다시 말하면 어떤 새야? 데카를 열어주고 이주하고 있는 그쵸? with 끊어주고 완전히 이주하고 있는데 뭘 가지고? 지침을 가지고죠. 지침, 지시를 가지고 데이카를 열어주세요. 목적격 관계되면서 빠졌잖아. 그럼 어떤 지침을 가지고 내가 이주하는 거야? 태어나자마자 이주를 해야 돼. 근데 뭘 가지고 이주를 하는 거야? 타고난. 태어났죠. 뭘 가지고 태어났어? 이 지침을 가지고 태어난. 그래서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지금 빠져있는 거죠. 월 본만 하면 뒷문장 완벽하기 때문에 항상 with를 써줘야겠죠. 이걸 가지고 태어난 그쵸? 이런 새들은 동사가 뭐겠어? 또 나왔잖아. 뭐다? inefficient니까 효율적이지 못한 이주 경로를 가진다. 그럼 여기까지 지금 무슨 내용이야? 2번 가기 전에 두 번째 줄에 있었잖아. 유년 시절이 없어.
그리고 나서 동물들이 어디에 의존해야 돼서 타고난 것에 의존을 해야 되면 flexible, 융통성이 덜하다 들어갔었고, 다시 말해서 어떤 새들이 되겠어? 태어났는데 어떻게 태어났어? 알고 있어 이미 안 채로 분사구문 how, when, where to migrate. 그리고 다시 말하면 어떤 새들이냐? or migrating, 바로 이주를 하는데, 완전히 이주하는데 뭐해? 지침을 가지고 이주하는데 배운 게 아니라 타고난 거야. 가지고 태어난 거야. 그럼 이 새들은 효율적이지 못한 이주 경로를 가지고 있다는 거야. 이 새들은. 그럼 이 새들은 어떻게 이주했는지 알고 태어난 이런 새들은 쉽게. 그럼 여기서 지금 2번까지 맞죠? 이 새들이 어떤 새들이겠어? 이미 타고난 새들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이주하는지 알고 있다는 건 어디 있겠어? 아까 1번 바로 뒷문장에 있었죠. 어디에? Those that are born knowing how, when, where to migrate. 여기 있었죠. 그리고 나서 adapt easily 하지 못하는 건 어디에 치면 돼? 세 번째 줄에 less flexible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 so. 그래서 호수가 말랐을 때 산은 용지가 되거나 혹은 기후 변화가 민다 사육장을 더 북쪽으로 이러한 서식지를, 그쵸. 브리딩이 뭐였어? 브리딩을 양육하다, 기르다 이런 뜻이죠. 어떻게 이주해야 할지 알고 태어난 이러한 새들은 계속 난다. 오래된 방식과 지도로 의해서 keep ing죠. 계속 오래된 규칙과 오래된 지도를 난다. 그 다음 유년기는 촉진시킨다. 전달이죠. 뭐의 전달? 문화적 정보의 전달을 촉진시킨다 라고 했기 때문에 유년기라는 이야기 들어가자마자 뭐야 몇 번이야? 4번이 들어가야겠죠. 지금까지는 누구 이야기했어? 유년기 없이 바로 태어나자마자 이주를 해야 됐던 새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죠. 4번부터 집어넣어서 나갈게요. 네 번까지 집어넣고 할게요. 그래서 오래된 규칙과 오래된 지도를 가지고 날아야만 했다. 비교적으로 비교를 했을 때 어떤 새들? 반면에 가장 긴 유년기를 가진 새들은 그리고 그들의 부모와 함께 이주하는 새들은 과연 가장 효과적인 이주 루트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있다. 효과적이란 거 뭐겠어? 아까 전에 뭐 말랐거나 아니면 지금 숲이 농지가 됐거나 이랬을 때 원래 내가 이거 가지고 태어난 새들은 뭐겠어? 그냥 예전처럼 그대로 그냥 거기를 가는 수밖에 없어. 근데 반대로 유년기를 가지거나 엄마 아빠랑 해. 그럼 뭔가 정보를 받아들이고 융통성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이제 가면법에서 들어가고 그 다음 문장. 그래서 유년기는 융통성을 준다. 바뀌는 세상에서 팩실리테이트가 무슨 뜻이죠? 네. 유년기는 촉진한다. 그 문화적 정보의 전달을 그리고 문화는 진화할 수 있다. 유전자보다 빠르게. 저거 삽입이죠. 체크해놓고 빈칸이죠. 문화는 유전자보다 빠르게 바뀔 수 있다, 빠르게 변화할 수 있다는 건 뭐겠어? 아까 유전자란 거 보면서 내가 타고났잖아. 그러니까 바꿀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냥 계속 오래된 방식으로 가는 거야. 대신에 문화란 건 뭐겠어요? 문화적 정보를 받아들여가지고 바꿀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문화라는 것이 더 빠르게 바뀔 수 있다면 돼. 이볼브가 뭐 진화하다 하지 않아도 체인지라고 해도 돼요, 여기서는. 그 다음 어린 시절은 유년기는 줍니다. 융통성을 모아하는 데 있어서 변화하는 세상에 있어서. 그래서 마지막 childhood gives flexibility까지 형광펜 쳐주면 되겠죠. 그 다음 가볼게요. 40번. 40번 내부 칸부터 읽기로 했어요. 모의고사 볼 때 대충 무슨 내용인지 알아야 되니까 밑에 사람들 어떤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필요는 종종 A하다 디지털 프로젝트에서 바뀔 수 있다. 어떻게 함으로써? 채택함으로써 B 디자인을. 그럼 결국에 이 사람들의 요구가 어떻게 되어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함으로써 바뀔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되겠죠. 지난 수십 년 동안 학자들은 결과를 낳았다. 표준을 어떻게 가장 잘 만들고 정리하고 제시하고 보존하는지
형광펜 채워야지 바로 A가 나오죠. A가 바로 나와버리니까 체크해놔야겠지. 하지만 이 문제겠죠. 별표 써놓고 지금까지 뭐 좋은 일 다 하는 거죠. 학자들이 기준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만들지, 어떻게 정리할지, 어떻게 보여줄지, 어떻게 보존할지 디지털 정보를 이랬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however. 주어가 되겠죠, what이. 하지만 여전히 무시되고 있는 것은 대부분의 부분에서 remain 이 형식이죠. 뒤에 형용사가 들어가는데 neglected가 되어야 돼요. neglecting이 아니라 무시되어지고 있는 부분. 어차피 what이 지금 주어로 쓰였는데 주어가 없죠. what 뒤에 주어가 없죠. 불완전한 문장이죠. what부터 어디까지가? part까지가 주어죠.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 무시되고 있는 것은 하고 별표 써놓게 what이 어떤 친구들이 what이 주어로 쓰였을 때 무조건 단수 아닙니까가 아니라 what이 단수인지 복수인지는 누가 결정하냐면 뒤에 보어가 결정해. 여기서 보어가 뭐였어요? The needs of people이 보어가 되겠죠. 그럼 단수의 복수예요. needs니까. 복수죠. what 무조건 is 아니에요. 보어가 결정해. 근데 이제 보통 100문장 중에 95문장에 보어가 단수여서 what이 주어일 때 is 아닙니까? 라고 쓰이지만 여기서는 needs가 보어죠. 그럼 여기서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무시되어지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다? 사람들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결과적으로 A 찾으면 되죠. A 써놓고 neglect가 이제 ignore, 무시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쵸? 그 다음 결과적으로 그렇지 않았다면 가장 가치 있었을 디지털 정보 그렇지 않았다면 앞엔 전제가 뭐였어요? 지금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요구가 무시되어진 게 팩트죠. 그죠? 무시되어지지 않았다면, 그죠? 무시되어지지 않았다면이 otherwise 무시되어지지 않았다면이라고 써놓으세요. 부사예요. 무시되어지지 않았다면 아주 가치 있을 그런 디지털 자원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쓸모가 없게 되어져 버린 거죠. 누구한테?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듣기가 힘든 사람 어떤 사람뿐만 아니라 as well as니까 be as well as 뭐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 장애를 가지고 있고 시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정신과 장애를 가지고 있고 특정한 색깔을 구별하는데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꼭 가로 열었죠. 그 다음 반면 전문가들 일하고 있는 교육 분야나 교육 기술 그리고 상업적 웹 디자인에서 일하고 있는 전문가들은 만들었다 상당한 전진을 이러한 유저들의 요구를 충족시켜주는 것에서 몇몇의 학자들 디지털 프로젝트를 개발한 몇 명의 학자들은 자주 실패하였다. 이러한 사람들의 요구를 고려하는 것에서 take A into account가 되겠죠. 그쵸? 어디서부터 다시 해석해? 나이가 아까 그 뒤에 부분 while 전문가들이 교육적인 기술과 상업적인 디자인 분야에서 분야에 종사하는 상당한 진보를 만들었다. 그러한 사용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있어서 몇몇 학자들은 while 안 할 거야? 그럼 여기서 무슨 말이야? 여기서는 도대체가 the needs of such users가 어떤 users를 말하고 있어요? 그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 장애는 그 에듀케이션 테크놀로지에서 일하고 있는 전문가들은 뭐 점자에 관련된 뭐 이런 것들을 만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고 있긴 해요. 이러한 유저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데 상당한 진전을 했지만 몇몇 학자들, 어떤 학자들, 디지털 프로젝트를 만들어내고 있는 몇몇 학자들은 이러한 사람들의 요구를 고려하는 것에 조금 실패해 왔습니다. 너무 자주 실패해 왔습니다. 그 다음 이러한 상황 경각배 쳐야겠죠. 그리고 주제가 되겠죠. 이러한 상황은 더 개선될 수 있다. 조건 if 끊어주고 더 많은 프로젝트들이 수용한다면 수용한다면 어떤 생각을 대체크하고 동격이죠. 어떤 생각을 수용한다면 우리가 항상 가장 큰 동격 어떤 생각을 수용한다면 우리가 항상 가장 큰 가능한 고객들을
keep in mind가 생각하다, 염두에 두다 이런 뜻이죠. 누구를? 가장 큰 가능한 고객을, 청중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생각을 가진다면 뭐 했을 때? 우리가 디자인 결정을 만들 때 매즈 끊어주고. 문장이 기니까 조심하라는 거야. 동격 있지, if 부사절 있지. 뭐 하면서? 포장하면서 확실히 해주면서 분사 구문 체크해주고. 우리의 최종 상품이 제공한다는 것을 그러한 장애를 가지지 않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요구까지도 보장하면서 solve가 무슨 뜻이죠, 여기서? solve 뜻 나가 찾아볼래? 타동사입니다. 찾아보세요. 무슨 뜻인지. 뭘로 쓰일 거야? 기여하다. 포장하면서 우리의 상품이 기여할 것이라는 것을 그러한 장애가 있는 사람이 장애가 없는 사람뿐 아니라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필요성까지. 뭘로 할 거야? 주로 복수로 뭘로 쓰인다고 그랬어? 3번에. 나가서 요구로 다시 해석하세요. 처음부터. 지난 수업부터 문자는 개발해왔다. 가정 표준을 어떻게 만들고 조직하고 제시하고 보존할지 디지털 정보를 이해 세대에 많은 부분에서 무시되어지면서 쓰거나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요구이다. 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뭔가를 원하겠죠? 뭐에 대해서, 정보에 대해서, 디지털 인포메이션에 대해서 요구할 거야. 내가 눈이 보이지 않는다고 컴퓨터를 하지 못하는 건 아니잖아. 근데 그런 사람들의 요구가 무시되어져 왔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같이 있었을 디지털 자원들이 누구에게 쓸모 없어져? 사람들의 어떤 사람들? 듣지 못하거나 듣기 어려운 뭐뿐만 아니라? 에즈웰에즈 아니야? 뿐만 아니라 눈이 안 보이는 사람 그리고 시력이 낮은 사람 또는 특정한 색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을 어려워 have difficulty ing가 되겠죠? 그 다음 물론 아예 무시된 건 아니고 뒤에서 뭐 해준 사람이 있어. 교육적인 기술 분야에서 일을 하거나 상업적 웹 디자인에서 일을 하는 전문가들은 들은 상당한 진보를 만든다, 충족시키는데 이러한 사용자의 요구를 그러나 몇몇 학자들은 디지털 프로젝트를 만든 학자들은 종종 실패한다 이런 요구를 take A into account가 뭐죠? 고려하다가 되겠죠? 고려 내가 어떤 프로젝트를 만드는데 사실은 그 청각장애인까지 생각할 여유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면 그냥 내가 음성을 넣어버리는 거야. 근데 청각장애인은 사실은 그 정보를 얻지 못할 가능성이 있잖아. 그래서 이런 상황은 근데 이제 개선되어질 수 있는데 어떤 경우에? 만약 프로젝트가 받아들여진다면 아이디어를 우리가 항상 많은 청중들이 들을 것을 염두에 두고 그러니까 최대한 많은 청중들을 염두에 둬야겠죠. 내가 보이는, 보이지 않는 뭐 아니면 뭐 들리는, 들리지 않는 이런 사람들 다 고려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뭐 했을 때 그런 디자인 결정을 내렸을 때 보장해주면서 우리의 마지막 파이널 프로젝트가 이러한 이러한 요구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기여하다 이런 뜻이 되겠죠. 이러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없는 사람들의 요구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하면서가 되겠죠. 분사구문
내려가면 종종 어떻게 되었다? 무시되어져 왔다. 간과되어져 왔다. 그리고 이것은 바뀔 수 있다. 어답터가 채택하다 이런 뜻이죠. 무엇을 채택하면, 무슨 디자인을 채택하면? abstract는 추상적인 디자인이잖아요. 여기서 뭐겠어? inclusive가 뭐야? 포괄적인, 포함적인, 그러니까 포괄적이 되겠죠. 그 다음 가볼게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은 어느 정도의 성능과 활동들을 야기하는 어느 정도의 기쁨을 겪기 위해서, 기쁨을 경험하기 위해서 이것이 무엇을 발견하든지 매운 음식이나 강한 마사지 또는 너무 차갑거나 너무 뜨거운 욕조에 들어가는 것에서 발견되어지던지 간에 이것이 뭐겠어 얘들아? 고통을 야기하는 활동이 되겠죠. 이것이 뭐 어디에서 이 활동이 되어지던 스파이시 푸드에서 되어지던 스트롱 마사지에서 되어지던 그리고 차가운 욕조에서 뜨거운 욕조에 들어가는 것이던 간에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다? 여기서 주제가 뭐겠어? 내가 고통을 유발하는데 이게 뭐 진짜 슬프고자 하는 게 아니라 뭐야? 이거 먹으면서 기쁘고자 하는 거죠. 내가 이런 데 뭐 마사지 받으면서 아프지만 결국에는 뭐겠어? 어떤 기쁨을 경험하기 위해서가 되겠죠. 여기서 핵심은 뭐다? 보호로 온전한 위협이다. 때는 인식한다. 자극을 오형식이죠. 뭐하다고 목적격 보호. 고통스럽다고 당연히 자극하겠죠. 아 막 이래 이제 마사지 받으면 아 이러거나 차가운 욕조에 들어가면 아 할 거야. 근데 궁극적으로는 뭐다 역시 목적격 보호 painful에 걸리는 거죠. 고통스럽지만 위협이 되지 않는 것으로 인지를 할 것이다. 흥미롭게도 이것은 아까 방식과 하우가 빠졌죠. 어떤 방식과 유머가 작동하는 방식과 유사하다. 온전한 위협은 기쁨을 야기하는 규범을 위반함으로써 재미있게 규범을 그러니까 내가 뭐 채빈이한테 장난을 쳤어. 근데 이제 채빈이가 기분이 엄청 나쁘지 않은 내에서 유머를 하는 거는 괜찮은 거죠. 그쵸? 뭐 하지 않는 데에서 규범을 위반하지 않는 것에 의해서 기쁨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뭐겠어? 유머와 같은 방식으로 작동을 하는데 유머도 뭐야? 안전한 위협이지. 장난이잖아? 안전한 위협인데 그것이 기쁨을 야기해. 그냥 서로 같이 깔깔깔 웃는 거야. 근데 어떻게 함으로써 규범을 위반 재미있게 규범을 위반함으로써 그 다음 우리는 느낀다 불편함을 하지만 감당하는 느낀다. 이런 맥락에서 왜 가로 열어주면 되겠죠? 생존이 완벽하게 위험하지 않은 위협에 처하지 않는 거죠. 왜냐면 안전하죠 지금. 불편하긴 하지만 안전하죠. 그러니까 생존이 내가 죽냐 사냐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야. 이런 상황에서 고통에 대한 욕구는 실제로 뭐에 대한 욕구다? 실제로 보상에 그러니까 아까 뭐였어요? 보상이 뭐겠어? 내가 그 매운 음식을 먹으면 지금 약간 고통스러워지면 결국에는 기쁘다는 거죠. pleasure. 그래서 이 보상이 그 pleasure이 되겠죠. 근데 뭐 하지 않으면서 고통받거나 처벌 받지 않는 뭐로서 이런 보상과 같은 효과는 온다 어디로부터? 온다 감정으로부터 어떤 감정? 숙달이죠. 내가 통달했어. 뭐에 대한 숙달이? 고통에 대한 숙달. 엄마들 보면 아주 뜨거운 물에 들어가도 뭐야? 시원하다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미 뭐가 된 거야? 고통을 숙달한 거야. 통달한 거야. 근데 이게 결국에 이제 정말 아픈 고통이 아니라 결국 그 고통에서 뭘 얻는 거야? 보상을 얻는 거잖아. 그러면 결국에 보상과 같은 이 효과는 어디서 온다? 고통에 대한 이미 다 숙달. 더비더비가 되겠죠. 칠리를 먹는 습관을 더 자세히 본다면 사람은
이것은 더 뒤에 형용사가 온 거죠. 심 뒤에 있었던 거. 이것이 더 뛸 수가 있다. 칠리의 액티브 인그리디언트 주된 재료인 캡사이신이 너의 혀를 혀에 닿았을 때 이것은 자극한다. 정확히 같은 수용체죠. 데카를 열어주고 어떤 수용체를 자극해요? 활동되어지는 수용체가 되겠죠. 뭐 했을 때? 이런 조직, 어떤 조직이 터들어 갔을 때 활성화되어지는 수용체를 자극한대. 내가 뭔가 탔어. 이 피부가 탔어. 그때의 수용체를 똑같은 수용체를 자극한다는 거죠. 뭐가 캡사이신이 우리의 몸이 위험하다는 신호를 우리의 몸이 위험 신호를 보낸다는 것을 알지만 우리가 실제로 온전히 안전하다는 것을 아는 것은 기쁨을 생성합니다. 저 노잉에 걸리는 거죠. 대명사절 두 개죠. 지금 몸이 신호를 보내고 있어. 위험 신호를. 아파. 너 몸에 너 피부 타는 것처럼 혀가 타. 근데 문제가 되는 건 뭐야? 너 그렇다고 진짜 피부가 타는 게 아니라 안전해. 매운 음식 먹는데 너 지금 안전하다는 것은 동명사 주어기 때문에 기쁨을 만들어낸다. 모든 아이들이 고추를 싫어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지만 많은 아이들이 배우게 된다. 기쁨을 derive가 뭐죠? deprive는 빼앗다고, derive는 끌어내다. 그쵸? 이런 뜻이죠. 기쁨을 끌어내는 것을 알게 된다. 뭐로부터? 그 고추로부터. 뭘 통해서? 뚫어 끊어주고. 된 노출을 통해 그리고 알게 된다. 그쵸? 헤이팅 하지만 나중에는 이제 노인까지 가는 거죠. 헤이팅은 같은 위치죠. 알게 된다. 그들이 절대로 어떠한 진짜의 위협을 경험하지 않는다. 그쵸? 기쁨을 경험하지 않는 게 아니라 기쁨을 경험하겠죠. 지금 뭐가 문제예요? 레벨이 문제죠. 레벨이 없으면 맞지만 뭘 경험하지 않을 거야? 고통을 경험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어. 내가 진짜 뭐 피부가 타들어가는 것이 타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 다음 흥미롭게도 또 이 스스로를 추구하는 것은 뭐처럼 보인다? 인간에게 독특한 것으로 보인다. 인간에게만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럼 뒤에는 동물들 안 한다. 뭐 이런 얘기 들어가겠죠. 이제 디오니웨이 과학자들이 동물들이 하우가 빠졌죠. 자기 피해를 가지도록 훈련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는 아까 우리가 훈련하지 않아도 뭐 마라탕 같은 거 먹잖아요. 근데 동물들을 훈련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뭐겠어? 고통을 항상 직접적으로 고통을 가지는 것인데 always에서 가로 열어줘야겠죠. 어떤 고통을 가지게 해야 돼? 캡사이신 먹고 그 캡사이신이 항상 뭐랑 연결이 돼야 돼? 즐거운 보상과 항상 연결이 돼야지만 매운 음식을 먹는다는 거야. 근데 인간은 꼭 보상이 없어도 뭐야? 알아서 이미 그게 뭐가 돼버렸어. 연습이 돼버려서 엄마가 사탕 줄게 하지 않아도 캡사이신이 있는 매운 음식을 먹는 거죠. 근데 인간에게만 독특하다는 말은 뭐겠어요? 뒤에서 과학자들이 동물을 진리에 대한 선호를 가지거나 아니면 자기한테 해를 끼치도록 하는 선호를 가지는 유일한 방법은 고통을 가지게 하는 건데 그 고통이 항상 뭐랑 연관이 돼야 돼? 기쁨을 주는 보상과 연관이 되어졌을 때만 학습을 하겠죠. 캡사이신을 먹는 학습을. 밑에 주제. 녹음 끝